많이 배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강태풍의 능글맞은 웃음에 표박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슈박 안전화는 저희가 좋은 곳에 팔아보겠습니다. 슈박을 이용해 태풍 상사를 무너뜨리려던 표박호의 계획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강태풍은 대체 무슨 수를 쓴 걸까요? 며칠 전 서울로 올라왔던 강태풍은 이상했습니다. 박윤철 사장에게서 이틀째 연락이 두절된 거죠.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거든요. 안전화 판매 일정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던 날이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삐삐도 회신이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에 강태풍은 서둘러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강태풍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500만 원이나 투자한 안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박윤철 사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해 보였던 박윤철 사장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부산역에 도착한 강태풍은 택시를 잡아타고 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강태풍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슈박 공장 앞에 도착하자 강태풍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해졌거든요. 공장 셔터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평소라면 완전히 열려 있거나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강태풍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때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신음이었어요. 강태풍은 황급히 셔터를 더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박윤철 사장이 공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강태풍은 달려가 박윤철 사장을 부축했습니다. 공장 안을 둘러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안전화가 한 켤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작업대도 원자재도 포장 상자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벽에는 발로 찬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윤철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녀갔어요. 어제 저녁에? 강태풍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채업자라는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박윤철 사장은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요. 얼굴 상처부터 치료받으세요. 강태풍은 박윤철 사장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박윤철 사장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풍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삐삐를 꺼내 정찰안에게 긴급 연락을 남겼습니다. 공장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먼지만 흩날리고 있었어요. 500켤레의 안전화가 증발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태풍은 이를 악물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처럼 느껴졌어요. 강태풍은 박윤철 사장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의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정찰안의 연락을 받은 강태풍은 남포동의 허름한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채업자를 만나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정찰안의 조언 때문이었어요. 강태풍은 다방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다방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그런데 강태풍은 문을 열고 경악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표현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표박호까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강태풍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누구야? 강태풍 아니냐? 표현준은 비웃는 얼굴로 강태풍을 바라봤습니다. 강태풍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표박호는 차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앉게. 서 있지 말고. 강태풍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섰습니다. 표현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툭 던지듯 밀어냈어요. 강태풍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봐봐. 이게 뭔지 알아? 박윤철의 사채 계약서야. 우리가 인수했거든. 사채 원금 800만 원, 이자 포함 총 1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채권자란에는 표상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계약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박윤철 사장이 강태풍과 거래하기 훨씬 전에 이미 사채를 쓴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박윤철이 너한테 안전화를 납품하기로 한 계약보다 우리 사채가 선순위야. 법적으로도 완벽해. 표현주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태풍은 이를 악물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표바코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비즈니스야. 개인 감정 섞을 필요 없어. 네가 이 바닥을 배우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강태풍은 표바코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기 아닙니까? 사기? 계약서를 보게. 법적으로 하자가 어디 있나? 혹시 문제 있으면 변호사한테 알아봐. 표바코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표현준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태풍아, 너 완전 호구됐다. 500만 원? 그거 다 날아간 거야. 안전화는 우리가 압류했거든. 합법적으로 말이야. 강태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집어들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다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표현준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강태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온 강태풍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강태풍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강태풍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적금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태풍은 다시 주머니에 통장을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태풍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윤철 사장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윤철 사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는 치료를 받았지만 눈가의 멍은 여전했습니다. 입술에 붙은 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강태풍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윤철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태풍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철 사장의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어요. 강태풍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채를 썼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원자재 값을 마련하려고. 박윤철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태풍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윤철 사장의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사장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표바코가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계획적으로 일을 벌인 거예요. 저도 당했어요. 박윤철 사장은 고개를 들고 강태풍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사채를 안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공장을 키우려다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는 거죠. 사장님, 저랑 함께 이 상황을 풀어봐요. 강태풍은 박윤철 사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윤철 사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풍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있어요. 공장 서류 좀 보여주세요. 계약서나 문서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거든요. 박윤철 사장은 희망 없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풍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박윤철 사장은 그 힘을 믿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서류들이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거래처 계약서나 원자재 구매 서류 정도. 그래도 확인해봐야죠. 혹시 몰라요. 작은 실마리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강태풍의 말에 박윤철 사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사무실 구석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강태풍은 서류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강태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박윤철 사장도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류를 살폈어요. 뭔가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아직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풍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강태풍의 연락을 받고 급히 부산으로 내려온 오미선은 밤늦게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강태풍과 박윤철 사장이 먼지투성이 서류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오미선의 목소리에 강태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풍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늦은 시간에 내려오시느라. 괜찮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태풍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표상선이 사체를 인수해서 안전하를 압류했다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막막하다는 것까지요. 오미선은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단 계약서부터 전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세 사람은 밤새 서류를 뒤졌습니다. 먼지가 코를 찔렀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오미선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오미선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강태풍이 다가갔습니다. 오미선이 발견한 건 원자재 공급업체들과의 미결제 계약서 뭉치였어요. 고무공장, 섬유업체, 금속 부자재 업체 등 총 6곳에 1,200만 원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강태풍이 물었습니다. 오미선은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오미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미선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사장님, 이거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표현준이 압류한 건 완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원자재 공급업체들은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상법 제58조 상사 유치권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오미선의 설명에 강태풍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윤철 사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상사 유치권이요? 네.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있으면 그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그 원자재로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강태풍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미선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 원자재 채권은 표상선의 사체보다 훨씬 먼저 발생했어요. 시간상으로도 선순위죠. 우리가 이 채권들을 양도받아서 법원에 유치권을 주장하면 표바코는 안전하를 처분할 수 없게 돼요. 박윤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해봐야죠. 상법 제58조와 민법 제320조를 근거로 법원에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원자재 공급 채권이 사체보다 먼저 발생했고 그 원자재로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결련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미선은 계약서를 정리하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총 1,200만 원의 채권을 얼마에 살 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거였어요. 강태풍은 오미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오미선 씨를 상사맨으로 영입하길 잘했다고요. 오미선의 꼼꼼함과 법률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풍은 정찰안의 소개로 부산 곳곳에 흩어진 자재 업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사하구의 고무공장이었어요. IMF 이후 경기가 바닥을 쳤고 공장은 한산했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낡은 기계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계십니까? 강태풍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나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장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풍상사 강태풍이라고 합니다. 슈박과 거래하셨던 미지급금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장 사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슈박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거? 박윤철 그 사람 연락도 안 되고 돈 받을 가망도 없는데 뭐 하러 왔어요? 제가 그 채권을 사고 싶습니다. 현금으로요. 공장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강태풍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 현금으로?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채권액의 70%를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360만 원 중에 250만 원이요. 강태풍은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보여줬어요. 공장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네. 지금 바로 계약서 작성하시죠. 강태풍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꺼냈어요. 공장 사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고 강태풍은 현금 250만 원을 건넸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돈을 받았어요. 이어서 강태풍은 영도의 섬유업체, 동구의 금속업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정찰안이 동행하며 업체들을 소개해줬거든요. 강태풍은 각 업체마다 같은 제안을 했어요. 채권액의 70%를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겠다고요. IMF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업체들은 강태풍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강태풍은 총 840만 원을 투입해 1200만 원 상당의 자재 채권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정찰안은 강태풍이 업체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강태풍의 당당한 태도와 현금의 힘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강태풍이 "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채권을 다 사 모으노?" 강태풍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찰안의 칭찬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엄마 밍크코트 전당포에 맡겼어요. 아빠가 결혼 20주년에 선물한 거였는데 엄마가 제일 아끼던 거였어요. 정찰안은 강태풍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찰안의 눈빛에도 동정이 어렸습니다. "네 엄마도 대단한 사람이다. 아들 믿고 밍크코트까지 내놓다니." 강태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강태풍은 채권 양도 계약서를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의 밍크코트를 되찾아오겠다고요. 채권 양도 계약서를 손에 든 강태풍은 오미선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표바코가 건넨 명함의 변호사가 아니라 정찰안 형님이 소개해준 민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부산 서면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서류 검토 다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상사 유치권과 민사 유치권을 함께 주장하는 거죠? "네, 가능할까요?" 강태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산이 있습니다. 상법 제58조에 따르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 채권이 사채보다 먼저 발생했다는 점도 유리하고요." 변호사는 법전을 펼쳐 해당 조항을 보여줬어요. 강태풍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미선도 긴장했던 얼굴이 조금 풀렸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재와 완제품 사이의 결련성을 법원이 인정해줄지가 관건이에요. 원자재가 완제품에 부합되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건 박윤철 사장님이 증명해드릴 수 있어요. 제조 과정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오미선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유치권 주장과 함께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보죠. 표상선이 압류한 안전하에 대해 우리 측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한다고요. 그럼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빠르면 사흘 안에 결정이 날 겁니다. 법원이 유치권을 인정하면 표상선은 안전하를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강태풍은 즉시 법원에 유치권 주장 및 가압류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오미선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빠뜨린 게 없는지 재차 점검했어요. 변호사도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사흘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풍은 태풍 상사 사무실에서 오미선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결정문 나왔어요." 오미선이 흥분한 목소리로 강태풍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강태풍은 곧장 법원으로 달려갔어요. 오미선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법원 민사과 창구에서 결정문을 받아든 강태풍은 내용을 확인했어요. 법원이 원자재 공급 채권자들의 상사 유치권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원자재가 안전화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결련성을 인정했고 채권 발생 시점이 사채보다 앞선다는 점도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표상선은 안전화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풍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강태풍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미선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상사 유치권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게 오미선 씨잖아요." 강태풍은 결정문을 손에 쥐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표바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표바코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표박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강태풍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저 강태풍입니다. 내일 감천동 창고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박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표박호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좋아. 기다리고 있지. 전화를 끄는 강태풍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만 남았어요. 강태풍은 결정문을 가방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역전의 기회가 온 거예요. 감천동 창고 앞에는 표박호와 표현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걸어왔어요. 창고 주변은 조용했고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표현준은 비웃는 얼굴로 강태풍을 맞이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네? 무슨 쇼하러 온 거야? 표현준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가득했어요. 강태풍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꺼내 표박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표박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기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자재 업체들의 채권 양도 증서? 네. 그리고 이건 법원의 유치권 인정 결정문입니다. 강태풍의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법 제58조에 따라 원자재 공급 채권자들이 안전하에 대한 상사 유치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원자재가 안전하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결련성이 인정되었고 채권 발생 시점도 기사의 사체보다 앞섭니다. 표박호는 급히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표박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10분 후 표상선 변호사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대표님, 법원이 유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상사 유치권의 경우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해 점유 없이도 주장할 수 있고 원자재와 완제품의 결련성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상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표현준은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표현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먼저 압류했다고. 이건 사기야, 사기. 현준아, 닥쳐. 표박호가 표현준을 제지했습니다. 표박호는 강태풍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표박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진영의 아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상사 유치권이라. 그 허점을 파고들 줄은. 강태풍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풍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표님, 저는 아버지한테서 배웠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법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도요. 강태풍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된 이상 표상선은 안전하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처분하시면 유치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표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표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돌려주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표박호는 주머니에서 창고 열쇠를 꺼내 강태풍에게 건넸어요. 강태풍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표현준은 분한 표정으로 강태풍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강태풍, 우리가 손해본 돈은 어떡할 거야? 표현준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강태풍은 표현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 문제 아닙니까? 법을 악용하려다 당한 거니까요. 강태풍의 말에 표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표박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엔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요. 표박호는 안전하를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표현준이 박윤철 사장의 사채를 인수하며 지불한 600만원, 안전하 운송과 보관에 든 200만원, 사채업자 수수료 100만원까지 총 900만원이 고스란히 표상선에 손실이 된 거였어요. 게다가 박윤철 사장의 사채 원금 800만원은 여전히 표상선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회수 가망 없는 부실채권이었죠. 표박호는 이를 갈며 강태풍을 바라봤어요. 표박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말로. 강태풍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풍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대표님, 저는 단 한 푼도 안 쓰고 안전하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대표님 돈으로 안전하를 지켜준 셈이죠. 표박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강태풍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표상선은 900만원을 날리고 800만원짜리 부실채권까지 떠안은 상태였습니다.
총 1,700만 원의 손실이었어요. 비즈니스라고 하셨잖아요. 개인 감정 섞을 필요 없다고요. 법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강태풍은 표바코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표현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 거였거든요. 강태풍은 창고 열쇠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문을 열자 안전화 500켤레가 모두 온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안전화를 하나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품질도 좋고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포장도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대표님, 좋은 공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강태풍은 표바코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고를 나섰어요. 뒤에서 표바코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강태풍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미선이 강태풍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오미선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성공하셨어요? 네. 이제 판매만 잘하면 돼요. 강태풍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적금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오미선 씨가 없었다면, 정찰안이 없었다면, 박윤철 사장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오미선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강태풍은 창고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500켤레의 안전화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판매만 잘하면 태풍 상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안전화를 되찾은 강태풍은 정찰안의 도움으로 부산 일대 판매처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안은 부산 바닥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갈치 시장 상인들, 부산역 주변 건설 현장, 영도 조선소 등에 연락을 돌렸어요. 정찰안의 인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태풍이 네 안전화 품질 괜찮다 아이가. 내가 시장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염려 마라. 정찰안의 말대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IMF로 안전사고가 늘면서 저렴한 국산 안전화 수요가 급증한 거였어요. 외제 안전화는 너무 비쌌고 중국산은 품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강태풍은 한 켤레당 75,000원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50켤레가 팔렸어요. 둘째 주에는 100켤레가 나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판매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직접 신어보고 좋다고 소문을 냈어요. 불에도 타지 않고 못을 밟아도 발바닥이 뚫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열흘 만에 300켤레가 팔렸고 한 달 만에 500켤레를 완판했습니다. 강태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매 장부를 확인했어요. 총 매출 3,750만원, 원가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도 순이익 2,100만원을 달성한 거였습니다. 강태풍은 정찰안과 함께 술잔을 들었어요. 부산 남포동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이고, 네가 잘한 거지 뭐. 나는 그냥 소개만 해준 거고. 네 배짱하고 언니 머리가 만든 승리다. 정찰하는 소주잔을 비우며 웃었습니다. 강태풍도 소주잔을 들었어요.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전국의 유통망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네 같은 사람은 부산에만 있기 아깝다. 강태풍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2,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강태풍은 이익금 중 500만원을 챙겨 박윤철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윤철 사장은 여전히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강태풍은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섰습니다. 박윤철 사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분 좀 어때요? 박윤철 사장은 강태풍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윤철 사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전화는 잘 되찾으셨어요? 네, 잘 되찾았어요. 그리고 드릴 게 있어서요. 강태풍은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박윤철 사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윤철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500만원이에요. 자재 대금 결제하시고 공장 다시 가동하세요. 박윤철 사장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철 사장의 손이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채 써서 사장님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사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필요해요. 강태풍은 박윤철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윤철 사장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사장님, 저랑 장기 협력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안전화를 생산하시면 저희 태풍 상사가 전국에 유통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박윤철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풍을 바라봤어요. 박윤철 사장의 눈빛에는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장님을 믿어요. 사장님 안전화 품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은 성실한 분이시잖아요. 박윤철 사장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윤철 사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질 관리 철저히 하고 납기도 꼭 지키겠습니다. 강태풍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표바코는 여전히 큰 산이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미선 씨, 정찰한, 박윤철 사장,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태풍 상사 직원들이 있다는 것으로. 강태풍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적금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아버지의 글씨가 선명했어요. 강태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사장님, 슈박 안전화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만들어봐요.